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적으면 달라요, 여러분. 손으로 적어, 손으로. 진짜 적으세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러면서 내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딥마인드.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최근에 김미경님 책 딥마인드 밀리의 서재로 어제 한번 다 듣고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영상을 역시 인사이트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자기계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세 종류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그걸 이제 김미경님은 막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누구보다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비교.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고 찾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더라 하면은 그냥 막 책을 읽는 거예요. 또는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더라 하니까 그냥 미라클 모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뚜렷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다 따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인마인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사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서는 그걸 끝까지 즐겁게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막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기 개발, 그걸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 과정도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성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발전과 결과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자기 개발은 정말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찐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남들이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나도 시켜야지. 다른 애들 뭐 스카이 간다는데 우리 애도 당연히 스카이를 보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인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 또 비교에 의해서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애를 시키고 또 열심히 자기도 살고, 막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거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SNS에 막 멋진 걸 올려야 되니까 막 캠핑을 간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골프를 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골프를 치고 싶어, 정말 내가 이 명품 백에 대한 철학을 알고 난 정말 저걸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게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 그런 확신이 있어. 남들에게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 백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래서 그걸 사는 거랑 달라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 개발, 구입하는 것들, 그게 인마인드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끝이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위가 물질적 풍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돈. 정말 물질적인 것으로 얻는 행복은요, 정말 짧아요. 정말. 그 쾌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차를 사면은 구입한 즉시 중고차가 되죠. 중고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 비싼 차를 사는 거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말 나는 이 브랜드, 이 모양, 또는 이러한 스타일의 차가 난 너무나 좋아. 이런 사람은 그걸 사야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주체적으로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주체적으로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인마인드가 아주 강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딥마인드까지 갔으면은 열심히 플러스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즐겁게가 빠진 거예요. 그냥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김미경님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요. 성과를 이뤄.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도 그리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말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어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진짜로 깊은 내면의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나의 소리에 맞춰서 인마인드,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성공, 부 이런 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린 거죠.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공허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돌이켜보면 행복하지 않았다. 이 목표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이게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간 거죠.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긴 해. 주체적으로 나답게 살기는 해. 근데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 근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체적이지도 않고 나답지도 않잖아요. 그냥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걸 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인마인드와 딥마인드가 있다는 거지. 인마인드는 물질적인 거, 딥마인드는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인생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진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즐겁게 열심히 살아요. 즐겁게 열심히. 제가 이 사무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 사무실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녁 먹고 나서 저희 애들은 각자 자기 공부하고 우리 남편은 요즘 그 맨발 걷기를 아주 그냥 심취해 있어가지고 막 1시간만 2시간씩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싹 다 정리를 다 하고 나면은 한 7시 반? 8시쯤 돼요. 그러면 제가 각자 우리 식구들이 자기 일 하는 그 시간, 그 1시간 반을 또 제가 완전히 집중해서 쓰려고 사무실에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해서 제 자기 개발을 막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시쯤에 집에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인증할 거 인증하고 쿠키즈하고 꼬아영 이런 거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또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녁에 또 사무실을 간다고? 그냥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딥마인드, 그러니까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워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왜 박진영 님이 일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가 책 쓰고 유튜브 영상 찍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제가 원하는 목적에 딱 맞는 일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저는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행복하고 이걸 돕는 일을 해요. 이게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사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업, 직업,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생업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직업은 내가 정말 천직일 수도 있는 일을 언젠간 찾겠지 하는 그 징검다리 같은 직업. 그리고 천직, 나의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직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면서 잘하는 거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가 다 교집합이 된 거, 이게 천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분명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자,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류 있죠. 뚜렷한 목적이 있고 열심히만 사는 사람.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세 번째 부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더 깊은 진짜 내면의 나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목소리가 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래서 즐겁게 열심히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두 번째 부류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엄마들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뚜렷한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더 많은 엄마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제 그릇에 넘치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의 진짜 인생 핵심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사랑,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제대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확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여유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을 먹는 시간을 길게 늘린 거죠. 거의 1시간 동안 남편이랑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저녁을 막 빨리 먹었어.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게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 김미경 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파괴적으로 바쁜 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니라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에너지가 좀 넘치고 열정이 좀 그냥 약간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한가로운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파괴적으로 바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고 또 딥마인드가 분명히 하는 소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바쁜 거죠. 파괴적으로 바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바빠야 돼. 적당히. 그래서 딥마인드, 내 깊은 내면의 목소리 어떻게 듣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도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단 내 어떤 불만이든지 내가 너무 만족하는 거든지 뭐든 간에 막 쓰래.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정상 몸무게에서 8kg 초과한 비만 상태이다. 지금처럼 운동을 안 하고 음식 관리 전혀 안 하면 몇 년 안에 당뇨가 올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밤에 야식 먹는 습관을 끊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끊고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썼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다 건강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구나. 난 이걸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먼저 해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싶다. 말수가 적어진 사춘기 딸과 예전처럼 자주 대화하고 싶다. 이런 거는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핵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써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냥 막 써요. 여러분, 근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긍정 확언도 그렇고 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적으면 달라요, 여러분. 손으로 적어, 손으로. 진짜 적으세요. 김미경 님도 적으라는 말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손흥정 님, 적어야 돼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한 통찰, 철학,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좀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저의 인생 핵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있는 가족, 그래서 우리 가족이랑 어떻게든 저녁 시간은 내가 반드시 여유로워야 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저녁에 무조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든, 그러니까 밥을 천천히 먹든 후식을 먹든 뭐 산책을 하든 어떻게든 그 1시간을 오롯이 가족에게 쓰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 핵심 가치가 건강, 운동 루틴. 사실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여.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거. 저는 이게 루틴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영상 찍고, 그리고 뭐 책 쓰고,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는 자유. 이 핵심 가치가 약간 인마인드에 조금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적 자유, 돈 관리하는 거, 그리고 시간적 자유, 플래너 써서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적 자유, 독서 많이 하는 거,
뭐 영어 공부하는 거. 이게 다 약간 인마인드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핵심 가치 4개 중에서 하나가 인마인드고 이 3개가 다 딥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을 하는 거. 진짜 인생 핵심 가치를 정하는 거. 그거 다 하셨죠? 그리고 제가 딥마인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는 거. 이거는 나와의 대화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칭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감사하는 거, 칭찬하는 거, 반성하는 거.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그래서 저 다이어리 매일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칭반 해가지고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루틴을 넣는 거. 그리고 내면의 깊은 소리에서 나온 그 이제 인생 핵심 가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루틴을 만드는 거.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정말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생 핵심 가치를 매일 쓰고, 그것에 대한 나의 목표도 쓰고,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그것에 대한 하루 루틴을 적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꼭꼭 지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는 딥마인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내 인생 살 수 있게 하는 이 딥마인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맞게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